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흑수저 집안에서 누가 결혼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용 시작합니다. 요즘 가난한 집안에서 애 낳는 문제로 말 많아서 저도 써본 20대 초반 말투는 음슴체. 가난한 집 생존자인 이유는 우리 동네에 생활고로 비관하다가 일가족이 동반 자살한 사례가 있어서 그럼. 가난한 동네에서 나고 자랐는데 부모님 싸우는 문제 80%가 돈 때문. 자식들은 그거 보면서 달달 떨고 같은 동네 친구들은 자기 방 가지기도 힘든 애부터 용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애까지 각양각색으로 불행 서사 깔고 시작함. 그러다 중학교 올라가고 뺑뺑이로 어쩌다가 학군 괜찮은 부촌 걸리면 더 지옥. 나만 다른 세상, 나만 못 사는 느낌. 가난한 집 애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과 중산층 집안 애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다릅. 가난한 집 애들의 부자 기준은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학원도 보내달라 하면 보내주고 달마다 5만원 이상씩 용돈 받는 애임. 중산층 애들의 부자 기준은 그 정도는 너무 당연해서 자기가 뭐가 부자냐고 유학 가고 대치동 학원 다니고 강남권 거주하는 애들을 부자의 예로 들음. 그래서 쟤네한테 나는 인간으로 보이긴 할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가난한 집의 기준에서 잘 사는 집 놀러가 보면 맞벌이 하는 집도 있고 가정주부이신 어머니가 계신 집도 있는데 일단 간식부터 질이 다름. 집에서 1년에 한두 번 보는 제철 과일 걔네는 아무렇지도 않게 갈아서 먹는다고 그럼. 수제 쿠키나 마카롱 이런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주심. 신도시에 사는 친구들 집 방문하고 우리 집 오면 과자 한 봉지 먹어도 서로 더 먹겠다고 싸우는 게 일임. 엄마가 한 달에 한 번 마트에서 장 보는데 그때 조금 사오는 스낵 과자가 간식의 전부라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 정도야 친구들한테 숨기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새 학기에 친구들끼리 학원에서 아는 사이라고 서로서로 친해져 있고 나는 계속 대화에 소외감을 느낄 때의 감정은 부모님한테 설명해줘도 모름. 흑수저 부모님은 학원이 공부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서 인강으로만 때우라고 하는데 학원은 10대 애들끼리 친목도 하는 곳이라는 걸 이해 못함. 사실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로 보임. 본인 먹고 사는 일도 퍽퍽하다고 느껴서 애들 문제는 작게만 보이니까 공감해 주길 귀찮아하다고 느꼈음. 정작 본인들은 동네 주민들이랑 술도 마시러 다니고 친목 모임도 조금씩 하고 다님. 못 사는 동네여도 어른들의 자존심을 건 친목 문제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식들의 사회적 관계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 안 함. 사회생활 해야 한다고 본인들 옷은 백화점 매대에서 사면서 애들 옷은 보세로만 입히면 된다고 생각함. 적어도 교복 위에 입는 옷만이라도 명품은 아니어도 브랜드는 있는 옷으로 사달라고 해도 혼나기만 함. 그래서 흑수저 동네도 입는 걸로 파벌 나님. 크크. 못 사는 동네여도 부모님이 그나마 투자해주는 친구는 그래도 반에서 친구들하고 위화감 없이는 어울림. 알고 보면 집이 흑수저여도 방과 후에 친구들끼리 엠빵할 정도로는 용돈을 받고 있고 교복 위에 입는 겉옷만큼은 유행에 맞춰 옷 비슷하게는 입으니까 본인만 입 다물고 있으면 흑수저인 거 티가 안 나. 못 사는 동네인데 부모님이 투자도 안 해주는 친구는 반에서 찐따와 찌질이 취급받으면서 비슷한 찐따나 찌질이 무리와 어울려 다녀야 함. 나중에 뒤에서 쟤는 왜 저러고 다니냐고 뒷담화 당함. 그나마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라도 잘하면 찐따 계급은 탈출해서 모범생 계열로 들어가겠는데 성적도 그냥 저냥인데 입는 것도 거지 같으면 애들끼리 무시하는 거 심함. 학군 좀만 좋은 곳으로 가도 그럼. 엄청난 폭행이나 쌍욕만 없을 뿐이지 무시하는 시선이나 은근히 따돌림 면하지 못함. 나는 어쩌다가 좀 잘 사는 동네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충격받은 일이 부촌 동네에서 어울려 다니는 애들끼리 분열이 있었는데 한 친구가 떨어져 나간 사건이 있었음. 그래서 그 친구가 잠깐 내가 속한 무리에 와서 놀다가 한 달 뒤에 훌쩍 다른 학교로 전학감. 친구 부모님이 친구 사정 듣더니 아예 다른 학교로 보내준 거였음. 나는 그때 자식이 학교에서 친구 문제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사 보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음.
나도 초등학교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도움 안 되는 훈계만 좀 늘어놓고 결론적으로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음. 1년간 반에서 같이 다니는 애들 딱히 없이 은따처럼 찌그러져 다님. 흑수저 부모는 너가 친구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봐라.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봐라.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해.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음.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는 부모는 자식이 힘들다니까 바로 학교를 옮겨줌. 나중에 그 친구 페이스북 보니까 전학 간 곳에서는 반장도 하고 친구들이 생일도 챙겨주는 걸로 봐선 그곳에 적응해서 잘 지내는 것 같았음. 적어도 이사갈 형편은 되는 집이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지.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들 우리 집처럼 산 줄 알았음. 부모님들은 다 짠손이인 줄 알았고 아빠 월급날이나 친척 오는 날에만 외식한 줄 알았음. 그 외식이란 것도 고깃집에서 삼겹살 먹는 정도. 해외여행이나 레스토랑은 전부 TV에만 나오는 부잣집만 가는 줄. 그런데 중고등학교 오니까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 다녀오는 일이 생각보다 흔했고 그런 애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었음. 해외 가봤어? 부럽다 하면 일본 정도는 다 가보지 하던데 제주도도 못 가본 집에서 자라 애들은 달가 오짐. 그나마 수학여행으로는 가보니까 다행. 걔네는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 안 하면서 그래도 부모님한테 받은 건 많으니까 잘해야지 생각하던데 흑수저 동네 친구들은 모여서 진실 게임하면 부모님 너무 싫어서 집 나가고 싶다는 애 꼭 한 명씩 나옴. 옛날처럼 극단적으로 가난해서 17살 때부터 공장 들어가야 하는 극빈층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자식이 유치원 다닐 때부터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 집 하나 없이 전세나 월세로만 떠도는 가정은 여전히 있기 마련이고 그렇게 인생을 통틀어 가난하기만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애들은 평균 소득이 오른 세상에 부모의 무능함을 함께 제대로 체감하게 됩니다. 심지어 부모님 밑에서 배울 점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이 낳아준 상태를 은혜라고 여기기보다 징벌이라고 여김. 부모님 세대는 정시기회도 더 열려있어서 무식할 정도로 연수 외탐만 파고 있으면 명문대 진학하기는 더 좋았고 학벌이 좋으면 취직도 잘하고 심지어 집값도 지금보다 훨씬 싼 시대였는데 나는 자식이 자라는 20년 동안 자기 명의로 된 집 한 채도 마련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시대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밀려나 도태된 인간이란 뜻임. 그런 부모님은 경험자본, 문화자본 이런 것도 빈약해서 제대로 물려주질 못함. 나는 중산층 집안 애들 생활 수준도 생활이지만 제일 부러웠던 이유가 화목한 가정이 형성되는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이었음. 남들 하는 평균치만큼은 해주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애들은 부모님이 사는 모습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함. 걔네가 부모님한테 배우는 금전 감각이나 문화 자본은 나중에 걔네를 더 잘 살게 해줄 거예요. 흑수저 부모님도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식이 힘들 땐 정작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힘든 부분을 지 자식한테 토로함. 우리 집은 가난해도 너는 집에서 제일 어리고 미래도 창창하니 늙어가는 와중에 돈을 벌어야 하는 나보다 나은 상황이라는 논법에서 발전을 못함. 그러니 자식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난 안 낳았으면 나는 가난을 겪을 일이 없고 부모님은 더 잘 살지 않았을까 하고. 흑수저 가정 애들은 재벌 집을 부러워하는 게 아님. 거긴 어떤 세상인지 어차피 모르고 TV로만 보니까 상상도 안 감. 제일 부러운 집안은 주변에 있는 화목한 중산층임. 초등학교 때 예체능 학원을 한두 개씩은 다녀봤고 주말에는 가족끼리 나들이로 놀이공원이나 캠핑도 다녀오고 여름에는 바다 가고 겨울방학에는 스키 타러 가고 가끔은 가족 단위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집. 이런 집 애들은 가정 분위기도 좋고 부모님이 애한테 가르쳐주는 실용적인 가르침도 많아요. 주식 보는 법, 신문의 정치면 사회면 기사를 보고 해석하는 법, 읽어두면 좋을 교양서, 아주 사소하게는 레스토랑에서 식기 쓰는 법 같은 것들까지 그러함. 부모님께 경험 자본과 문화 자본을 물려받는 애하고 아닌 애들은
대학교 가고 사회생활하면 차이가 더 두드러짐. 10대 때는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만 하면 되니까 티나지 않았는데 학교의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면 무엇이든 경험해본 애들과 한 번도 안 해본 애들은 차이 나게 되어 있음. 그 애들은 찐친 생일에 가족끼리 종종 와서 맛있게 먹었다는 레스토랑에 데려가서 와인도 능숙하게 주문해주는 식으로 친한 지인을 대접하는데 어떤 애들은 레스토랑도 낯설어서 칼질도 어설프게 하고 있을 거임.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주변에 붙는 인적 네트워크가 아예 달라지고 같이 바다를 보러 놀러가도 어떤 애는 어려서부터 수영 강습받아서 수영도 잘하고 서핑도 탈 줄 안다는데 어떤 애는 바다와 익숙하지 않아서 발만 깔짝거리고 있을 거고 뭐든지 해본 경험이 있어서 곧잘 해내고 인싸되는 애들과 뭐든지 서투르고 배울 때까지 시간 오래 걸린 애들 사이로는 나이 먹을수록 두터워지는 장벽이 존재함. 이래서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되고 흡수저들은 그 사이에서 뭘 해도 위화감이 되니까 어울리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음. 돈 벌 때가 되면 그나마 늦게나마 배우고 싶은 걸 배우면서 이런 열등감을 해소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가난한 집 애들은 대부분 집 탈출하는 시기만 재보는 중임. 우리 동네 애들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부모님의 세대의 가치관에 대부분 동의 못함. 가난한 경험이 있어서 행복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해도 계속해서 가난한 상태면 행복할 수 없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가난했었는데 지금은 가난을 벗어나 먹고 살 정도는 되게끔 극복했다는 분들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 괴로워서 쓴 글에는 부모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고 역정내는 경우도 봤는데 나는 그분들이 가난한 경험은 있대 그 경험을 덮어줄 만큼 현재 상황이 진전돼서 그 기억을 미워할 수 있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 아닐까 생각함. 그리고 그 가난을 극복할 만큼의 시대적 상황도 마련되긴 했었잖음. 지금 물가랑 그때 물가가 다르고 그땐 만원의 행복도 찍었겠지만 지금은 5만원으로도 일주일 식비가 부족한 시대고 SNS 시대라 가난이 현재 진행형인 애들은 약점이 바로 드러나기 좋아서 더 괴로움.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간 생활을 당연시 여기고 있어서 그 당연한 걸 못하는 애들이 겪는 굴욕감은 더 상당함. 인간 극장, 휴먼 다큐, 만원의 행복, 러브하우스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인기를 끌던 시대랑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그램이 인기 끌고 주류가 된 시대랑 어떻게 같음.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수준 나누고 그 동네를 탈출하는 순으로 부러워하는데 그러면 동네에 남은 어른들끼리 열등감에 사무쳐서 뒷담화를 함. 흑동네 애들은 취직되자마자 부모님과 연 끊고 잠적해버렸다는 옆집 언니 오빠 이야기를 종종 들으면 이해되면서도 걱정되고 그리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럼. 애들은 더 서열의식이 투명하고 돌려 말할 줄도 모르고 사회화도 절 되어 있어서 가난으로 겪는 생채기와 PTSD가 예전보다 강함. IMF 시대야 망하는 집이 많은 현상이 당연하고 사정 없는 집이 없어서 그 시절 공감대가 있는 사람들이나 최악이었던 가난을 다같이 이겨냈으니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요즘처럼 비혼도 들고 낳을 사람은 낳는데 안 낳을 사람은 안 낳아서 출산율 떨어지는 와중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애가 느끼게 되는 더 가파라진 격차는 모르고 자기 경험 안 꺼냈으면 좋겠어. 흑수저 동네에서 자란 친구들은 하나같이 남자고 여자고 비혼하고 싶다고 그럼. 카스트 제도처럼 정해진 순리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긍정을 강요해봤자 집을 뛰쳐나가서 절연하고 비혼하고 살 궁리만 하지 가족관계는 파탄나고 진전되지 않아. 요즘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괴로운 흑수저한테는 괜히 낳아봐서 괴롭게 했으니 미안하다고 인정 좀 해주고 노후 대비로 자식 이용하지 말고 집안 문제로 손만 안 벌렸으면 좋겠음. 국장으로 학비 내고 방학 때 알바 풀타임 뛰면 그럭저럭 대학생활 무난하게 마칠 수 있는데 집 때문에 학자금 대출 풀로 땡겨서 부모님 드리고 자긴 빚더미에서 시작한다는 흑수저들 선배들 보면 그냥 안쓰러움. 빚 있으니까 취준 기간 동안 존버도 못하고 졸업하자마자 합격하는 대로 되는 대로 다녀야 함. 그것이 흑수저생의 대물림임. 응님. 이 글 쓴 사람 진짜 흑수저 출신만은 나도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에서 자랐고 그래 나오는 고통과 좌절 서로 절절히 느껴봤음. 글쓴이는 아직 20대라고 했는데 나이 들면서 또 한 번 고난이 옴. 내 주변은 결혼 후 부모님 돈 받으면서 사는데 노후 준비 안 된 내 부모님은 매달 용돈 달라고 하심.
보일러 고장났다, 냉장고가 비었다, 먹을 게 없다, 친척끼리 어딜 가는데 돈이 없다 등등등 끊임없이 돈을 요구함. 학교 다닐 때 성적 안 나오면 멱살 잡히고 따귀 맞고 성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음. 지금 이렇게 직장 잡고 일하는 건 다 당신들 덕분이라고 일하며 그 값을 내라고 함. 한 달에 몇십씩 사회초년생부터 20년째 드리고 있음. 솔직히 내가 그분들에게 자식이 아니라 앵벌이 아닌가 싶음. 응님 완전 공감. 문화 자본이 부족하단 말에 특히 공감함. 먹고 사느라 바빠서 문화생활 하나 안 보고 크니 커서도 그런 걸 모름. 생활의 폭이 좁다고 해야 되나? 친구들은 전시회 같은 것도 다니고 뮤지컬 보고 다니고 뭘 하고 다니면서 또 다른 인맥이 형성되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으니 집에서 책만 읽음. 어릴 때부터 친구라도 그런 거에서 인맥이나 이런 게 많이 갈림. 그래서 내가 돈 벌고 먼저 한 게 전시회 다니는 거였고 가까운데 저렴하게라도 여행 다니는 거였어요. 솔직히 하다못해 하룻밤 게스트하우스 묵는 거에서도 투숙객들이랑 얘기해보면 내가 몰랐던 세상을 많이 알게 돼. 그런 거에서 시야가 점점 확장되는 건데 돈 없이 크면 진짜 오로지 먹고 사는 거, 돈 버는 거 딱 여기까지만 보임. 지금도 내 친구는 부모님이 주식하는 거, 재테크하는 법 다 경험 바탕으로 조언해 주시는데 나는 혼자 책 보고 아직 공부함. 친구는 벌써 수익 얼마씩 난다는데 난 아직임. 이런 거에서도 진짜 간격이 말도 못하게 벌어짐. 돈이 없는 거에서 제일 큰 문제는 세상이 편협하다는 거. 책이 간접 경험이라고 많이 읽으라 하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름. 시야가 좁다는 건 내 선택지가 좁다는 말이기도 함. 님 저기에서 탈출하는 법은 단 하나 공부다. 내가 딱 저런 케이스에서 공부 하나로 신분 상승했거든. 과외나 학원 다닐 돈도 없어. 혼자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대학교에 가면 더 심해. 나만 빼고 다 금수저랄까? 암튼 거기에서도 실력 스펙 쌓고 살아남아라. 꼭 지금의 신세를 한탄한 에너지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길.